이제 AFC 북부지구 네 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AFC 북부지구가 워낙 이제 리그 최고의 격전지였던 지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팀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지구 우승에 대한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던 지구였던 만큼 올 시즌도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 팀 한 팀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역시나 신시내티 벵갈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1라운드 1픽으로 야심차게 조 버로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이제는 프랜차이즈의 이 분위기를 바꿔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신시내티 벵갈스인데 웬걸 조 버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 시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조 버로 선수가 건강하게 지난 시즌 부상당하기 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시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뭐 인터뷰나 이제 해외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뭐 재활이 꽤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1주차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홈 경기에 조버로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보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버로우가 좀 많은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첫 스냅을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즌에 이제 오라인이 조 버로 선수를 전혀 지켜주지 못하면서 11주차 워싱턴전에서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부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고 말았었던 조 버로 선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의 당면 과제는 오라인 강화였습니다. 그랬는데 1라운드 픽으로 파네이설 선수를 뽑을 수 있었음에도 이 선수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A와 이제 다른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을 사용해서 이제 오라인을 강화했는데, 사실 레프트 태클 자리에 조나 윌리엄스가 이제 선발로 나설 예정인데 저는 조금 더 강화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나 윌리엄스가 드래프트 당시에 받았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지금 프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은 이제 존재감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에요. 예. 물론 이제 부상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과연 이번 시즌에는 건강하게 17경기를 다 치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의 지적이 저도 좀 합당하다는 생각이고, 이제 외부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라이트 태클에 바이킹스에 있던 라일리 리프를 데리고 왔고, 예. 그 다음에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이제 라이트 가드 자리를 맡아줄 잭슨 카르멘이라는 선수를 이제 뽑았습니다. 예, 클램스 출신의 이제 태클 선수였죠. 아마도 이제 가드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4라운드에서 이제 이스트캐롤라이나 출신의 디안테 스미스, 그리고 6라운드에서 조지아 출신의 센터 트레이 힐 선수를 뽑기는 했는데, 뽑았지만 사실상 오라인이 크게 강화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잭슨 카르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예. 설명을 드려보면, 클램슨에서 이제 트레버 로렌스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켜줬던 선수예요. 그래서 대학에는 이제 태클로 뛰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어떤 스피드보다는 이제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힘으로 상대 수비들을 이겨내는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 레벨에서는 빠른 엣지 러셔들에게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스카우팅 리포트들이 있었고, 예. 이제 벵갈스의 잭 테일러 감독도 이를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뽑아서 아마 가드로 좀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꼈던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 픽으로 조 버로 선수의 LSU 시절 단짝이었던 이 자마 체이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픽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오라인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오라인에 대한 보강을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말 체이스 선수를 지명한 부분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라포가 형성이 돼 있고, 대학 시절 내내 이 선수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 버루를 가장 좀 도와주는 드래프트 픽이었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버로가 직접 이 자말 체이스의 어떤 픽을 좀 원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는 아니지만 또 외부에서 이 버로우의 친구를 한 명 더 데려왔습니다. 예, 지난 시즌 이제 드래프트에서 지명이 되지 않은 이후에 워싱턴과 언드래프티드 루키 계약을 맺었었던 타데우스 모스, 레니 모스의 아들이죠. 이 선수가 이제 벵갈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결국 이제 워싱턴에서 올 시즌 앞두고 방출이 되고 말았고요.
이 친구가 있는 신시내티 벵갈스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벵갈스의 타이트엔드진이 뭐 그렇게 아주 풍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 어떤 경쟁에 대한 기회는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모스가 뭐 자기만 잘 한다면 NFL 무대에 좀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LSU 시절의 이 리시버들 그리고 이제 주전 쿼터백이 한 팀에 모이게 됐고 이 둘이면 사실 저는 빠져나간 선수들 그러니까 AJ 그린 그리고 이제 달리기만 빠른 존 로스 이 두 명의 와이드 리시버는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J 그린 선수가 뭐 신시내티 벵갈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도 이끌어내긴 했었지만 냉정하게 지난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 16경기 나와서 523야드 2개 터치다운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존 로스는 3경기 나와서 17야드 리시빙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마 체이스 선수가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체이스와 타데우스 모스가 함께 보여주는 성적이 AJ 그린과 이 달리기만 빠른 리시버의 성적을 합한 것보다는 많지 않을까. 아무리 망한다 치더라도 최소 비슷한 수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J 그린이 벵갈스에서 남긴 족적이 아주 굵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린의 벵갈스 커리어는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2011년에 데뷔를 해서 그렇죠. 이제 10년을 뛰었고 한 시즌을 부상으로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뛴 것은 9시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9,430 리시빙 야드에 65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벵갈스 어떤 프랜차이즈 역사로 보면 이제 각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야드도 그렇고 터치다운도 그렇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벵갈스의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했던 체드 존슨이 이제 모두 AJ 그린보다 근소하게 다 앞서 있어요.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벵갈스를 떠난 것은 그린 입장에서 좀 아쉽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이제 재밌는 좀 뭐 평행 이론이랄까요? 뭐 그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체드 존슨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린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딱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자말 체이스가 왔어요. 한 10년 정도 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벵갈스가 지금 최근에 뭐 그런 비슷한 역사를 좀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 벵갈스 팬들은 자말 체이스가 이 체드 존슨이나 AJ 그린만큼 혹은 이제 그 이상의 활약을 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D 라인을 상당히 좀 많이 강화하는 데 힘을 쓴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드래프트에서도 이제 D 라인 선수 4명을 지명을 했었고 FA에서도 이제 디펜시브 엔드 트레이 핸드릭슨 4년 6천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고요. 뭐 레리 오군조비라든지 이런 즉시 전력감 선수를 수결한 이 신시내티 벵갈스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치도비 아우지에 마이크 힐튼, 일라이 애플, 리카르도 앨런 등 세컨더리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제 수비 어떤 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AJ 그린과 마찬가지로 이 지노 애킨스의 방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벵갈스가 약팀인 시절에도 AJ 그린, 지노 애킨스, 칼로스 던랩 이 3명만큼은 이제 팬들이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 팀의 얼굴이었죠. 네. 예. 그런데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던랩을 트레이드로 내보냈고 이번 오프 시즌에는 AJ 그린 그리고 지노 애킨스와 이제 결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던랩과 지노 애킨스가 벵갈스 프랜차이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색 기록만 한번 찾아봤어요. 칼로스 던랩이 82.5개, 지노 애킨스가 75.5개인데 사실 이 지노 애킨스는 이제 인사이드 디펜시브 라인맨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던랩 이상으로 더 대단한 기록을 냈다 이렇게도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역대 벵갈스 선수 3위 기록이 에디 에드워즈라는 선수의 47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하면 이 지노 애킨스와 칼로스 던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벵갈스를 위해서 했었나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줄 적어온 거는 이 벵갈스가 AJ 그린, 칼로스 던랩, 지노 애킨스라는 이제 엄청난 레전드 트리오를 가지고도 플레이오프 승리를 결국 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 트리오가 이제 해체가 되고 말았다는 예. 것이 참 아쉬운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풋볼이라는 게
이 세 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니까요. 네, 아무리 뛰어난 선수 3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죠. 이제 북산에 최치수가 있다고 한들 강백호와 서태웅 그리고 정내만과 이 송태섭이 없으면 결국 예선 탈락이라는 이제 결과가 늘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벵갈스도 좀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나. 사실 이제 앤디 달튼이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하기 좀 쉽지 않고요. 거기까지였던 거죠. 예. 뭐 어쨌든 신시내티 벵갈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세대 교체에 좀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죠. 특히 이 수비진 지금 주전 11명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이 모두 20대 선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년 차를 맞을 조 버로우와 함께 좀 팀이 많이 젊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이 오펜시브 라인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부상 이슈가 있는 조나 윌리엄스 그리고 그 수아필로도 이제 작년에 버로우가 쓰러지기 전에 먼저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제이비어 수아필로. 네. 예. 그리고 새로운 팀에 적응해야 되는 라일리 리프 그리고 리그 자체에 적응을 해야 되는 카르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모두 좀 각자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벵갈스의 이번 시즌 성적은 결국 오펜시브 라인의 퍼포먼스와 직결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는 뭐 벵갈스가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바뀌었고 얼마나 팀이 젊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는지와는 별개로 지금 지구내 다른 팀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벵갈스가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플레이오프 진출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5할 승률 근처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신시내티 벵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 정말 길었던 해묵은 한을 푸는 데 성공을 했죠. 18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성공한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되겠는데 사실 엄청 목마를 때 있잖아요. 딱 한 모금의 물만 마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정말 목마를 때 딱 한 모금 먹으면 더 마시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아마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족할 수 있나? 아마도 만족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스는 저도 이제 이번 오프 시즌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었어요. 하위권 팀들은 변화가 많다. 네. 근데 브라운스가 지금 뎁스 차트 기준으로 오펜스 쪽 주전 선수 11명이 한 명도 지금 바뀌지를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탄탄하고 좋은 로스터를 브라운스가 갖췄다는 어떤 반증이 아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 시즌에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첫 시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이 타코맨의 성적이 좋아졌다라는 것. 특히나 이제 인터셉션이 줄어들면서 이 선수가 이제 팀을 승리로 캐리하는 쿼터백은 아닐지언정 팀의 승리에 걸림돌이 되는 선수는 아니다. 최소한 이제 다른 선수들을 도와가면서 이 경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쿼터백이다라는 모습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타코맨의 연장 계약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적어왔는데 베이커 메이필드가 엘리트 쿼터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최근 브라운스의 어떤 쿼터백 흑역사를 생각하면 이 메이필드를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적어왔고 이제 2018년 드래프트로 들어왔던 이 1라운드 쿼터백들이 이제 4년차 시즌을 맞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뭐 조시 로젠이라든지 뭐 샘 다놀드라든지 이런 선수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다놀드는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연장 계약 얘기가 좀 나올 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마 잭슨, 그리고 조시 앨런, 그리고 이 베이커 메이필드인데 저희가 그 카슨 웬츠와 닥 프레스캇의 이야기를 할 때도 아마 이지만 의원님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늦게 계약을 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2018년에 이 세 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팀의 좀 눈치 작전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공격진은 여전합니다. 어떤 뭐
자비스 랜드리 그리고 오델 베컴 주니어가 이제 리시버 듀오로 있고 거기다가 이제 러닝백으로는 닉첩 그리고 카리먼트가 그 뒤를 받치고 있고요. 타이튼도 오스틴 후퍼까지 상당히 강력한 이 스킬 플레이어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입으면서 오델 베컴 주니어 선수가 이제 일찍 전열에서 이탈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미니 캠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 오델 베컴 주니어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재활이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에 더불어 이제 회복 속도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수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수비는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올리비에 버논 선수가 9개 색이었나요? 상당히 많은 색을 기록을 했었는데 아킬레스 파열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방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데비안 클러니 선수를 영입을 했고 백업으로 이제 타카리스트 맥킨리 선수를 이 오클랜드에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인테리어에는 이제 이글스에서 말릭 잭슨 선수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라인이 지난 시즌 이 마일즈 게러 선수를 제외를 하고 나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올리비에 버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더해서 이 레리 오군조비와 쉐든 리차드슨까지 이제 팀을 떠났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일스 게런 말고는 이제 모두 새 얼굴이 됐다. 근데 이제 각자 또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예. 이 말릭 잭슨 같은 경우는 뭐 잭슨빌 시절에 이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부상을 이제 한번 당한 이후에 그 어떤 위력이 좀 많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데비언 클라우니 같은 경우는 이제 FA 대박을 꿈꾸면서 뭐 시애틀이나 테네시 등에서 이제 짧게 네. 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뭐 그때마다 좀 팀의 니즈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질 못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 클라우니의 어떤 가치마저도 같이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예. 뭐 어쨌든 클라우니 선수가 이제 이 마일즈 게러 선수 옆에서 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이 올리비에 버논 선수가 보여줬던 그 모습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D라인만 보면 지난 시즌보다 좀 무게감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느낌인데 예. 이게 좀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브라운스가 뭐 슈퍼볼을 한번 꿈꿔본다면 칩스를 넘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칩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D라인이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브라운스의 D라인 정도를 가지고는 조금 마음속을 압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난 시즌에 이제 원래 있었던 마일즈 게러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제데비언 클런이 새로 왔죠. 거기다가 지금 말릭 잭슨도 새로 왔죠. 앤드류 빌링스가 지난 시즌부터 있긴 했었지만 지난 시즌 이제 옵트아웃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라인의 어떤 호흡이 전혀 안 맞을 수 있다. 이 호흡도 아마 이제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선, 3선에는 이제 꽤나 튼실한 보강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기대를 할 대목인데 일단 라인베커진부터 보면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뽑은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레마이아 오우스 코라모아. 줄여서 이제 JOK라고 많이 하죠. 이 선수를 이제 야심차게 뽑았는데 뭐 팬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실 만한 선수를 좀 추천을 드리면 이제 벅스에는 데빈 화이트, 스틸러스의 데빈 부시, 그다음에 레이븐스의 패트릭 퀸.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이게 피지컬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뭐 블리츠에도 가담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커버리지 능력이 굉장히 좋은 현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런 앤 체이스 라인베커. 예, 그러니까 상대를 잘 쫓아가는 이제 라인베커다. 잘 뛸 수 있는 라인베커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선수를 이제 2라운드에 지명을 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인데 원래 당초 이 선수가 기대받던 바로는 1라운드에 뽑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선수를 1라운드 중반 정도에 뽑힐 수 있는 재능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NFL 팀들이 이 사이즈를 좀 문제 삼아서 이제 뽑지 않다 보니까 이제 2라운드까지 좀 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 브라운스의 어떤 문제로 꼽혔던 이 커버리지를 결국에는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세컨더리에 상당히 공을 들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입니다. 일단 이제 램스에서 뛰었던 코너백 트로이 힐 선수를 4년 2,400만 달러 계약으로 데리고 왔고 1라운드 지명권으로 그렉 뉴섬 선수를 또 지명을 했습니다. 거기다 세이프티 존 존슨 선수를 4년 3,350만 달러로 영입을 하면서 이 세컨더리의 뎁스를 상당히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코너백 그리디 윌리엄스 그리고 세이프티 그랜트 델피까지 이제 예. 복귀를 하면 어떤 클래스와 뎁스 모두 아주 잘 갖춰지게 되는 이제 브라운스의 세컨더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올해가 창단 75주년을 맞는 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고도 새롭게 만들었고 참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인데 저는 올 시즌이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어쩌면 지구 우승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올 어바웃 NFL의 첫 시즌부터 이 브라운스의 어떤 선전을 좀 예상을 네. 꽤 했었는데 첫 해는 이제 완전히 망했고 브라운스 부문 온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과연 지구 우승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스케줄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이제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케줄 면에서 브라운스가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직 레이븐스나 스틸러스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는 스틸러스의 전력이 좀 약화가 됐다. 예. 그래서 결국에 레이븐스와 브라운스의 2파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결국 이 두 팀의 맞대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스케줄인 게 브라운스가 11주 차에 상대적인 약팀이 이제 라이언스를 홈에서 만나고 12주 차에 이제 볼티모어 원정을 갑니다. 예. 그리고 13주 차가 바이 위크고 14주 차에 바로 레이븐스를 홈에서 또 만나는 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레이븐스, 바이위크, 레이븐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어떤 이제 모든 전력을 좀 쏟아 부으면 어떤 지구 우승에 좀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반면에 이제 레이븐스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는 게 브라운스와의 홈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 원정을 갔다가 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원정을 가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피츠버그가 조금 약해졌다고는 했지만 지구 라이벌 경기라는 건 항상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바이위크가 있는 브라운스와 달리 계속해서 혈전을 치러야 하는 레이븐스는 조금 피곤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지구 3위들끼리 맞붙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팀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되겠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올 시즌 앞두고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제 주전 라이트 태클이었던 올랜도 브라운 주니어의 어떤 트레이드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선수가 이제 원래는 라이트 태클로 뛰던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로니 스탠리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임시로 이제 레프트 태클 역할까지 소화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 레프트 태클 어떤 포지션에 대한 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에 좀 요구를 했고, 근데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이 스탠리와 이미 대형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에서 이 레프트 태클 자리를 비워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금 이제 마찰이 있었고, 결국 이 브라운이 칩스로 이제 1라운드 픽과 교환되어 떠나는 이제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올랜도 브라운 주니어 선수가 SNS에 난 레프트 태클이다 라는 이제 글을 남기면서 자신이 이제 레프트 태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싶다라는 건 이제 좀 표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팀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 트레이드 해달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즌 중반에 라이트 태클로 플레이 타임을 가져갔던 DJ 플루커 선수도 올 시즌 이제 팀을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새로 영입된 선수의 명단만 살펴보면
알레한드로 비아노에바 스틸러스에 더 넘어왔고요. 자완 제임스 그리고 뭐 케빈 자이틀러 마이클 스코필드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오라인을 싹 갈아치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샬 얀다 선수가 2019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은퇴를 했고 그 공백을 지난 시즌에 메우지 못했었던 레이븐스였잖아요. 이 공백을 과연 이제 자이틀러 선수가 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센터 맷 스쿠라도 이제 돌핀스로 떠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난 시즌 이제 레이븐스에서 레프트 가드를 보던 브래들리 보즈먼이라는 선수가 이제 센터로 포지션을 옮길 예정이고 이제 공석이 생긴 레프트 가드에는 이번 이제 3라운드에 뽑은 벤 클리블랜드를 이제 주전으로 좀 기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8cm에 무려 151k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거구죠. 그래서 상대 수비를 이제 힘으로 좀 제압할 수 있고 또 이제 레이븐스 공격의 어떤 정체성인 러싱 공격에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존 하바 감독이 직접 선택한 선수라고 해요. 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오라인을 완전히 갈아치운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이 리시버진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세미 와킨스를 영입했고 1라운드 픽으로 라샤드 베이트먼 선수를 그리고 4라운드 픽으로 타일런 월레스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리시버진을 갖춰줬습니다. 사실 레이븐스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러싱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리시버진이 상당히 빈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무기를 갖춰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라마 잭슨 선수는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만약 올 시즌에도 패싱이 안 된다? 그냥 패싱을 못하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미 워킨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선수가 이제 칩스에서 나름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예. 사실 항상 좀 잠부상에 시달리는 선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4 시즌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 해에만 16경기를 모두 출전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결장했던 경기들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레이번스에 와서는 얼마나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꾸준히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원래 있었던 이 마키스 브라운 선수까지 상당히 좀 탄탄한 리시버진을 갖추게 됐고 뭐 러싱이야 원래 팀의 근간이니까 러싱 원래 되는 팀이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와이드 리시버에게 라마 잭슨이 패스만 제대로 던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팀의 공격도 무시할 수 없죠. 이 라마 잭슨의 이제 패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볼티모어와 라마 잭슨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레이번스 입장에서는 일단 리시버진 보강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싱 공격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이제 패싱 공격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 수비에게 좀 혼란을 야기해서 뭘 막아야 될지를 모르게 이제 해서 뭐 두 개 다 더 살아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강점마저 좀 사라지면서 좀 이도저도 아닌 오펜스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라마 잭슨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계약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 특히 듀얼 스랙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발이 뭐 한 30줄에 들어서면 이제 금방 어떤 좀 그 위력을 잃는다 이런 이제 통념들이 있기 때문에 라마 잭슨이 이번 연장 계약 그리고 그 다음 연장 계약을 위해서라도 좀 자신의 패싱력을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색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색을 기록을 했었던 맷 주돈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1라운드 31번으로 지명된 오더페 오웨이 선수가 메워줘야 되는데 일단 이 자리는 뭐 오더페 오웨이 선수가 기대대로만 메워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수비는 올해도 탑5 안에 들어갈 만한 수비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특출난 기록이 있는 뭐 프런트 세븐 선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예. 어떤 조직적으로 이제 상대를 좀 잘 막아내는 이제 그것이 이제 볼티모어의 수비인데 예. 뭐 말씀해주신 오다페 오웨 외에도 이제 기존에 있던 타이어스 마우저라는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좀 역할을 나눠가면서 이 주돈의 공백을 메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난 시즌에 이 칼라이스 캠벨이 좀 기대보다 굉장히 잘해줬던 것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캠벨이 어쨌든 한 살 더 먹었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만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뭐 그럼에도 이제 세컨더리에 마커스 피터스 그리고 이제 이 말론 험프리 이런 선수들이 건재하고 또 센터 쪽에 패트릭 퀸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원래 이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수비 맛집이잖아요. 예, 수비 맛집이기 때문에 그 수비 명가로서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레이븐스가 고생했던 이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도 이번 시즌에는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선수들 뭐 백신 잘 맞아야겠죠. 예, 지난 시즌에 워낙 다른 팀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서 그 민폐 갑이었잖아요. 솔직히 테네시와 함께 민폐 2대장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에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이 주의를 많이 하겠죠.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원래 수비는 강력했고 그리고 올 시즌 이제 리시버들이 추가가 됐고 오라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최소 업그레이드 내지는 상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올해도 지구 우승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컨텐더 정도의 위치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남은 팀이죠.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오라인을 완전히 갈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오라인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레이븐스는 떠난 선수도 많았지만 뭐 또 좋은 선수들로 이제 잘 채워 넣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스틸러스는 떠나고 그냥 누군가를 그냥 대신 세웠다 정도로 네.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WAR이라는 이제 개념을 요즘 야구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중화가 된 그런 스탯인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대체할 수 있는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선수의 몇 명분을 해주느냐가 WAR인 거잖아요. 근데 WAR이 높은 선수들, 이게 잘하는 선수들을 떠나 보내고 나서 이제 대체 선수들만 박아놨어요, 그냥. 맞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면면을 좀 살펴보면 아까 이제 레이븐스 때 이야기했던 알레한드로 비라누에바 떠났죠. 떠났고 레프트 가드 맷 페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가드 데이빗 디카스트로는 좀 심각한 부상 때문에 아킬레스였죠, 아마. 그래서 좀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판단 끝에 이제 방출을 했고 거기에 이제 센터 몽키스 파운시까지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리고 트레이 터너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트레이 터너 선수를 영입한 걸 제외하고 나면 이렇다 할 이제 오라인 보강은 딱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뎁 스타트를 보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처음으로 주전으로 뛰었던 라이트 태클 추쿠마 오코라포가 레프트 태클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트레이 터너가 이제 새롭게 영입이 돼서 라이트 가드에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고 그 두 자리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이 NFL에서 어떤 주전으로 활약한 경험치가 거의 없는 선수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레프트 가드의 케빈 도슨이 2년 차를 맞는 4라운드 픽 출신 선수인데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백업이었고 센터는 지금 캔드릭 그린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번 시즌 3라운드에 뽑은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태클에는 잭 배너라는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5년 차 선수기는 합니다. 근데 NFL에서 선발로 뛴 경기가 단 2경기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라인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올 시즌 빅벤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영입된 나지 해리스 러닝백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을 좀 젊은 선수들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데 이게 뭐 나이만 어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선수들이 있고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조금씩 한 명, 두 명 바꾸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바뀐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나 커리어를 봤을 때 확실하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뭐 빅벤과 이제 나지 해리스에게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있었던 게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팀을 떠나거나 새롭게 영입을 하면 이제 저희가 좀 뉴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통 재계약을 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 그렇죠. 사실 이 주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팀에 남은 것이 좀 뉴스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1년에 800만 달러 이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알려진 뉴스에 의하면 뭐 칩스나 레이븐스 이런 팀들이 더 좋은 이제 금액을 제시를 했고 심지어 이글스는 단연 계약을 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 피츠버그를 선택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사실 뭐 팀과 그렇게 뭔가 케미가 좋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FA 재수를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오라인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주주의 그동안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올 시즌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는 사실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데뷔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안토니오 브라운의 후계자로서 이제 지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는 어떤 이 경기력보다는 어떤 게임에서 어떤 매너 문제, 뭐 상대 로고 위에서 뭐 춤을 춘다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틱톡 영상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SNS에 좀 너무 몰입을 하면서 좀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주주였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패트리어츠로 간 넬슨 아골로보다도 지금 많은 돈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굴욕이죠. 주주 입장에서는. 예. 네. 그래서 이 주주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좀 대중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싶다면 일단은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풋볼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아, 풋볼을 네. 잘해야죠. 일단 경기력을 보여준 뒤에 이제 경기 외적으로 어떤 선을 넘지 않는 적절한 어떤 유쾌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야만 이제 대중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이제 받으면서 뭐 자기도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멋이 있는 것도 야구를 잘해야 멋있고 아, 그렇죠. 풋볼 선수는 풋볼을 잘해야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왜 멋있어요? 밖에서 뭐 안 해요. 야구장에서 멋있는 퍼포먼스, 멋진 플레이, 열정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게 인기가 있는 거고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트라웃이 진짜 멋있잖아요. 그 선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야구만 해요. 그런데 멋있잖아요. 야구를 잘하니까. 뭔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주주도 지금 뭐 틱톡에서 나 재밌는 사람이야 이런 것보다 풋볼을 잘해서 와, 쟤 진짜 쩐다. 너무 잘한다. 그렇게 좀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쿼터백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뭐 픽벤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예. 이 선수가 지금 만 39세 시즌을 맞을 예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부록의 나이.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의 캡 스페이스 사정 때문에 한 500만 달러 정도 이제 페이컷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한 1,400만 달러 정도 그 어떤 빅벤의 명성에 비하면 굉장히 염가에 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뭐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생각하면 페이컷을 더 해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고 그리고 이제 백업 메이슨 루돌프 선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중반에 아마 영입이 됐었죠. 드웨인 해스킨 선수가 이제 스틸러스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굳이 데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이 선수가 1라운드 출신이고 뭐 대학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한번 데려와서 갱생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도 알겠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래도 스틸러스기 때문에 한번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 왜냐면 마이크 톰린과 빅벤이라는 어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이 해스킨스에게 좀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맨파워를 가진 집단이니까 예. 해스킨스가 여기서는 좀 갱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스틸러스에서도 이 갱생이 안 되면 진짜
해스킨스는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네. 예. 어떤 마지막 기회를 받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음. 팀을 찾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제 리그에서 자리 잡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틸러스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 수비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수비진에서는 이제 버드 듀프리가 빠졌습니다. 정말 큰 기둥이 빠졌어요. 그 지난 시즌에 이 버드 듀프리가 부상으로 빠진 시점과 스틸러스가 이제 추락한 시점이 거의 동일했기 예. 때문에 또 이 스틸러스 팬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이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코너백 스티븐 넬슨도 팀을 떠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선수의 어떤 이탈에 좀 대체할 만한 어떤 영입이 없었다. 빅네임 영입이 없었죠. 그래서 뭐 굳이 어떤 뭐 플러스 전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난 시즌에 5경기만 뛰고 이탈했던 데빈 부시가 돌아온다는 거, 예.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난 시즌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으니까 지난 시즌이랑 비교를 한다면 플러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의 출발점을 생각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전력의 마이너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번 이제 살펴봤던 4팀 중에서는 가장 전력 약화가 눈에 띄는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츠버그 이제 마이크 톰린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 뭐 하위권으로 내려갈 것이냐 하면 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빅벤이 없을 때도 뭐 5할 승률 근처까지 했었던 어떤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망신은 당하지 않겠지만 어떤 이제 우승권 전력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졌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피츠버그의 오프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AFC 노스는 지난 시즌에 이제 3강 1약의 구도였다면 올 시즌은 2강 1중 1약의 구도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벵갈스가 잘해준다면 뭐 2강 2중까지도 뭐 한번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스틸러스는 결국 이제 빅벤의 커리어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좀 리빌딩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AFC 노스 4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이제 NFC 노스 4팀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